네, 섹터 분석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다우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헤르메스타 김지은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시 7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분위기는 오늘도 중소형 섹터에서 그러니까 실적주 중심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주도주 저희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보합으로 내려왔고요. 특히 중소형 반도체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대신에 섹터 전체 상승률 보면 로봇, 게임, 화장품 좋은데 한 15분 사이에 전선주, 전력기기가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현 구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섹터 점검 더불어서 그 안에서 탑 오브 탑 종목까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실시간 주요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할 섹터는 게임주. 확인을 할 텐데 강력한 재료,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탄력 가장 좋은 쪽은 펄어비스인데요. 흑자 전환의 가장 큰 배경 뭐였습니까? 우선 좀 펄어비스가 그 전에는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낮았었고 자체적으로 또 이제 코로나 시기 때나 여러 시기 때 이제 출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늦췄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펄어비스 자체적으로도 붉은 사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인정을 좀 그 전부터 좀 예상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오른 것도 어떤 흑자 전환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좀 눌렸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하나 들어왔을 때 우선 수급적인 면이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말씀드렸던 게임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게임주들은 NC소프트도 작년에 대비해서 실적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좀 이 심리가 좀 바뀌는 구간에서 좀 관심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심리가 바뀌는 구간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김시현 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야, 오늘 오랜만에 NC소프트가 드디어 바닥을 다진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게임주가 올랐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없었고 수급도 굉장히 없었는데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쪽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실적을 좀 수치적으로 따져보면은 YOY 대비했을 때 하락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지만 예상치 대비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약 80%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20%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줘서 생각보다 게임주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쪽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게임주가 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들이 신작이 부재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좀 신작 출시가 좀 지연되면서 그동안 게임 섹터에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NC소프트도 그렇고 대부시스터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앞으로 하반기부터 게임에 대한 신작이 조금씩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런 점들로 보게 되었을 때 게임에 대한 신작이 잘 터져주게 된다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참 우호적인 분위기로 게임주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거나 하락했던 게 게임주였고 특히 보유자의 영역에서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섹터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각의 변화는 현 구간에서 게임주 안에서 어떤 종목이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을까요? 탑픽 종목을 두 분이 하나씩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탑픽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자, 이성웅 차장의 탑픽은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상승률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연초부터 보면은 꽤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더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고른다고 한다면 크래프톤이 좀 상위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게임주들은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주가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도 중요하고 이 어떤 신작에 대한 흥행도 게임에 대한 출시했을 때 흥행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작 출시가 일단은 많아야 되고 이 부분이 연기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작이 나왔을 때 이번에 착실하게 좀 진행이 됐을 때 주가는 그 전에 먼저 선반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크래프톤은
이 펍지죠. 이 배틀그라운드 쪽에서의 이쪽이 가장 좀 비중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의 업그레이드된 신작에 대한 출시가 그 전부터도 몇 년간은 꾸준하게 뭐 차질 없이 진행됐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이제 해외 쪽이죠.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수요도는 많이 정체되어 있지만.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쪽에서의 인기 부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의 이 IP 제작 이 IP 쪽에서의 수익 부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모바일 쪽이 아니라 PC나 모바일 쪽에서의 이 실적 상승이 둘 다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크래프톤의 아시잖아요.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떤 게임 출시되고 그 부분이 인기를 끌게 되면은 최소 이제 3년, 뭐 길게는 몇 년, 5년, 10년까지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주의 매력이 그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미 좀 이 배틀그라운드 쪽에서의 실적 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저는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오늘 역시 뭐 이 게임주 안에서도 다른 종목들, 그다음 물려서 종목 쪽으로 약간 수급적인 부분이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게임주 안에서 이 실적주로 들어간다면은 크래프톤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성훈 차장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게임주랑 엔터주랑 잘 만든 아이돌, 뭐 잘 만든 게임이 회사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엔터의 그 아이돌은 주기가 있단 말이죠. 네. 남자는 군대 가면 여자는 결혼하면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이 게임 크래프톤은 사실 배그잖아요. 네네. 이 배틀그라운드 하나 갖고 이 회사를 대변하고 있는데 네. 혹시 이 게임의 뭐 유효 기간, 유통 기간 이게 뭐 계속해서 5년, 10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다가 약간 일단락되는 그런 우려감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우려감이 없는 게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 자체가 초기에 출시된 것도 정말 오래 역사가 됐었고 뭐 그거에 대한 지금 이제 출시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은 거의 정체돼 있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뭐 신규 수요나 이런 부분은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흥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부분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도 이제 몇 년간 또 계속 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배틀그라운드 이 펍지 쪽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는 거는 뭐 장점이자 뭐 단점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엔터 말씀하셨는데 YG 엔터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그 전에 어떤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뭐 블랙핑크가 잘 됐을 때 매출이 크게 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안 되고 뭐 다른 쪽에서 매출 구조 안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실적이 정체되는 구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래프톤도 그런 리스크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배틀그라운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인도를 중심,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진입에 대해서 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크래프톤 회사의 약간 좀 특성상 이제 빨리빨리 어떤 수익화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크래프톤 그러면 배틀그라운드니까 네. 국내를 제패한 배틀그라운드가 정말 인도,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인 것 같군요. 자, 김시현 팀장님. 김시현 팀장님이 갖고 온 탑 오브 탑픽은 넷마블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크래프톤과 넷마블 중에 어떤 것을 그래요? 선택을 해야 할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긴 하나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게임주의 상승 트리거를 만들었던 가장 큰 요소가 넷마블의 IP, 그러니까 게임이 굉장히 잘 움직였다기 때문에 현재 넷마블의 상승이 약간 꺾이게 되었을 때 게임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우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현재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친오빠가 있는데 많이 하십니까? 네,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통화를 한다던가 친구가 네. 통화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20대, 3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이다 보니까 현재 일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주를 투자를 할 때의 특성이 신작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랐고, 그다음 출시가 된 이후에 일 매출이라든지 혹은 접속자 수를 보게 되었을 때 내 생각보다 잘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일 매출이 살짝 꺾이는 그 구간대에서 주가가 갑자기 꺾입니다.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던 그 라인대까지, 상승하기 이전에 그 라인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꺾이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현재 프로그램 순매수라든지 게임주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양상을 보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을 쪽이 콘솔 쪽인데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 자체가 MMORPG, 네. 다 같이 게임을 하는 쪽에서 주력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 정부가 콘솔 쪽에 대해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들도 앞으로의 먹거리를 콘솔로 잡았어요. 펄어비스, 크래프톤, 넷마블 이쪽에서도 결국 콘솔 쪽에 대해서 신작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 조금 더 우리가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했을 때는 콘솔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주요 섹터 첫 번째는 게임주였습니다. 각각 탑픽을 골라주셨는데요. 이성웅 차장님은 게임주 안에서도 크래프톤, 김시은 팀장님은 넷마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로봇주 점검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자율주행보다는 로봇을 조금 더 공략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에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장님, 작년 여름에 로봇주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 이후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삼성발 이 훈풍이 좀 반등의 계기 돼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주들은 결국은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의 상승세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이제 로봇이 뭐 저출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장하는 산업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당장 실적이 뭐 잘 나오거나 또 이제 지금 현재 뭐 금리에 대한 뭐 인하 부분으로서도 좀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성장주로서도 지금은 좀 투자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뭐 삼성 쪽에서의 이 로봇 관련된 이슈가, 저는 이제 대기업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또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당장 이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언제 뭐 적자를 보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이 흑자를 언제 나오고 이렇게 실적주로서 접근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로봇주들도 지금은 투자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비용적인 집행면 비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로봇주들이 실적으로 잡히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을 접근했을 때는 저는 이제 실적보다는 어떤 그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보다는 모멘텀을 보고 가자. 결국 대기업하고의 연관성이 로봇주 안에선 조금 더 중요하다 주셨는데, 김시은 팀장님, 중국 쪽에서 로봇 청소기로 한국의 승부수를 좀 던지는 모습이에요. 관련주들 흐름 어떨까요? 일단 청소기 관련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에브리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청소기 관련 시장보다는 오히려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로봇 섹터, 특히 시장의 구조적인 산업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원가가 굉장히 높은 감속기라든지 혹은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이 되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좀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이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로봇 쪽으로 좀 돌았다라는 내용이 돌았는데 타이밍이 살짝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삼성이 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 지난해부터 좀 로봇 랠리가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거기서 조금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은 실적이 생각보다 강하거나 혹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거나 네. 그러니까 결국 실적주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로봇 섹터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때는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하나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이 많고 조금 이제 따라가시기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께서 일단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로봇주 중에서 생각하시는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대기업 쪽에서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좀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렌시스라든지 에브리봇 같은 종목을 좀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네. 하나 결국 산업의 성장이 나오기 위해선 대기업들의 투자가 먼저 나와야 하고 특히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로봇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를 좀 감소를 하기 위해서라는 요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로봇 좀 투자를 하는 요소가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결국 순환매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빅테크들이 로봇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음봉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7만 원 라인대를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 로봇주 안에서도의 탑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두산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레인보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이유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결국 우리나라는 삼성이 움직여요.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맞선을 잡은 이 매력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자, 이성웅 차장의 섹터 탑픽은 무엇일지도 공개하겠습니다. 뉴로메카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는 또 포스코와 손을 잡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2013년에 이제 포항공대 이쪽에서의 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탑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 세 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 쪽에서 얘기 나오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가는 상황인데, 근데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그 삼성에 대한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뉴로메카가 조용히 지금 어떤 좀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뉴로메카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협동 로봇 쪽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두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신규 쪽에서의 이 제품 라인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뉴로메카도 두산 로보틱스가 대등한 상황이고, 비용이나 인력 측면 이런 부분도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캐파 증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로메카의 행보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은 로봇주에서 한번 뉴로메카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의 로봇주의 탑픽은 뉴로메카였습니다. 자, 로봇주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성훈 차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로봇 전반적으로 다 생산 설비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다 포커스 온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로봇은 오히려 이 생산 설비 쪽보다는 이런 뭐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시 정서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일 텐데, 물론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혹시 그런 걸 준비하는 기업은 없나요? 그런 기업들은 좀 많아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당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로봇 청소기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의료기기 쪽에서의 로봇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로봇주로서도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로봇 의료기기라고 한다면은 뭐 비노나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뉴로메카, 뭐 레이모 로보티스 이런 뭐 산업과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1차적으로 지금 잘 그 기본을 깔아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이런 협동 로봇이나 어떤 산업 로봇 쪽에서 1차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이쪽이 뭐 기업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이런 협동 로봇 기업들을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두 분의 토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여러분도 함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갑니다. 화장품주.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참 이번 주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연일 가던 종목이 좀 연속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이 섹터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실리콘투입니다. 신한증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성장률이다 라면서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실적 얼마나 잘 나온 겁니까? 일단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좀 제시되지 않아서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추정을 많이 했었는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1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줄 알았지만 실제로 까보니까 29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서프라이즈를 보이게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로 인해서 현재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이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실적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살짝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보유를 계속 하셔도 좋지만 조금씩 수익 실현을 5% 10%라도 확정을 짓는 방안을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리콘투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기업들 역시도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 듣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K뷰티가 미국 시장을 또 훈풍으로 많이 안아가고 있잖아요. 이성웅 차장님, 저희 북미 쪽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화장품 말씀하신.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화장품 업종의 그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중국 쪽 비중이 높았다는 부분인데 맞아요. 지금 앞서서 이제 실리콘투는 거의 중국 쪽 매출이 없어요. 지금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거의 170개국에 납품을 하는데 이렇게 이 북미 쪽도 그렇고 이제 화장품주는 중국 관련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제 어떤 다 국가 고객층의 다변화되는 점에 있어서 지금 그 화장품주들은 이 어떤 좀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서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장품주 안에서 탑픽 하나씩 공개해 볼 텐데요.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성욱 차장님의 탑픽입니다. 클리오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전 클리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지금 한 몇 분 전에 실적이 나왔어요. 네, 지금 함께 좀 풀어주세요. 네, 지금 원래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측에서는 이제 한 88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지금 85억 정도가 나와주면서 근데 예상치만 낮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대비해서도 60% 이상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지금 현재 약간 지금 나온 이후에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지금 다시 낙폭 회복하면서 보합 상태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클리오를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지금 가격에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마침 또 실적이 나온 클리오. 네, 화장품주는 역시 실적의 컨센서스 상회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바로 반영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이 바라보는 화장품주에서의 탑픽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VT요?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DM 쪽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성장을 하는 기업이냐 혹은 좀 히트 상품이 있어서 매출을 꾸준하게 올리는 기업이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VT 같은 경우 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들샷이라는 히트 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6월에 리들샷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V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하면서 성공 투자를 위한 오늘장을 위한 한마디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공개하면서 탑 오브 탑 종목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오늘장 한마디는요. 호실적에 따른 수급 집중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보고 종목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시장을 봤을 때 3월 달에도 그렇고 2,700 선을 지금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마이크로 쪽에서의 이 HBM 이쪽에서의 나쁜 생산 확대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렸다라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장은 이런 분위기로 약간 차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유동성이 지금 수급 공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부분은 최근엔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의 종목들은 잘 안 가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탑오브탑은 저는 클리오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 종목이 일단 크래프톤, 뉴로메카, 클리오 이렇게 세 개를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클리오를 탑 오브 탑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실적이 나와서 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 4% 밀리다가 지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가격 전략까지 좀 주시죠. 저는 1차전은 34,500원인데 10%에서 39,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39,000원에서 매도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거는 그 가격에 왔을 때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잘 지금 반영이 됐다는 게 지금 목표가 도달했을 때가 증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률도 있을 수 있으니까 39,000원 됐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에 대해서 39,000원 선에 대해서 기준점을 말씀 주셨습니다. 김시현 팀장님이 바라보는 오늘 투자 전략 한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팀장은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일단 결이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반도체 같은 주도주가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이슈가 있던 섹터 쪽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 자체는 CPI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 변동성을 조금 더 확대를 하기보다는 2,700선에서의 좀 작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금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더 연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수급 자체도 계속 실적이 좋은 쪽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도는 쪽에 정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탑픽 종목을 꼽아보게 되면 VT라는 종목. 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190억 원을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YOY 대비했을 때 3,0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VT라는 종목이 실적이 좀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주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 리들샷이라는 종목이 좀 핫하게 움직이고 주가가 11월, 12월까지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대를 최근 들어서 좀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작년과 올해의 실적은 굉장히 다른데 주가의 모습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올해의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T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일본 쪽에서 굉장히 잘 팔렸다는 점에 주력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진행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올리브영 온라인까지 입점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이소 같은 경우도 뷰티 리들샷 좀
유니콘 같은 제품입니다. 네. 좀 판다라고 하는데 살 수 있는 쪽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현재 히트가 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남녀노소로 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있는 만큼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매수가 같은 네. 경우는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2,500원까지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다소 좀 짧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긴 하나 좀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살짝씩 수익을 조금씩 확정 짓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손절가는 27,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했는데 항상 이 기업을 보면 3월 달에 좀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주가의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21선을 깨었을 때, 특히 깨지 않았던 라인을 깨게 되었을 때 주가의 하방이 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손절가는 27,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팀장은요, 오늘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3개의 탑픽은 넷마블, 레인보우 로보틱스, VT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VT가 탑 중에 탑이다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가격 전략 같이 기억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두 분 다 탑 중에 탑을 화장품주 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